자, 오늘 볼 겁니다. 혹은 오메가예요. 우리 방학 때 했었던 거 좀 기억나니? 혁준아? 이씨, 아니오라니. 자, 여기 있는 오메가에 대해서 조금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일단 얘긴 한데요. 따로 또 설명을 한번 해줄게요. 오메가라고 하는 거는 그냥 허근입니다. 그냥 근이에요. 근데 어디에서 나오는 근이냐면은 3차 방정식. 얘에서 나오는 한 허근이거든요. 근이라고 하는 게 뭐야? 일단 대입해서 만족하는 거잖아요. 그죠? 자, 일단 여기는 이 3차식을요, 인수분해를 할 겁니다. 인수분해 하게 되면 x-1 곱하기에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은 0이다 라고 하는 이 식이 존재하겠죠. 그죠? 자, 근데 첫 번째 있는 거에서는 실근이 나오는 거잖아. x는 1이라고 하는 실근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의 한 근이 오메가라고 하는 거야. 이해되시죠? 여기까지는 뭐 간단하게 될 거고. 그래서 근이기 때문에 오메가 세제곱이라고 하는 거는 1이다 라는 거고요. 여기에 대입해도 오메가 제곱 더하기 오메가 플러스 1이라고 하는 게 0이 된다 라는 거예요. 물론 오메가가 한 허근이기 때문에 혈례근도 존재하겠죠. 그걸 오메가 바라고 합니다. 오메가 바의 세제곱이라고 하는 게 1이고요. 마찬가지로 오메가 바의 제곱 더하기 오메가 바 플러스 1이라고 하는 게 0이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는 너무 기본적인 거고요. 이제 이 오메가라고 하는 거에 대한 성질을 한번 보자면요. 오메가라고 하는 것과 오메가 바라고 하는 거 두 개를 더한 것, 그리고 오메가와 오메가 바 두 개를 곱한 것, 얘 또한 알 수가 있습니다. 얘 두 개의 근의 합이잖아. 두 근의 합 여기서 구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얘는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값이 얻어지고요. 얘는 두 근의 곱 여기서 얻어지겠죠. 얘 가지고 사용되는 성질들이 많습니다. 자, 여기서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오메가라고 하는 게 오메가 바라고 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얘가 어디 있냐면 여기에 존재해요. 여기 있는 오메가 플러스 1을 왼쪽으로, 아니 오른쪽으로 넘기면요. 오메가 제곱이라고 하는 게 마이너스 오메가 마이너스 1이 되면서 오메가 바라고 하는 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메가 바가 오메가 제곱이다 라고 하는 성질이 여기서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또한 여기에서 오메가 바라고 하는 거는 오메가 분의 1이 되는 거고요. 얘 켤레 해주게 되면 오메가라고 하는 게 오메가 바 분의 1이 되는 거. 이런 성질들도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얘네들을 다 외우냐? 아니요. 외우면 좋죠. 외우면 좋긴 한데 다 외울 수는 없으니 이렇게 방정식에서 여러분들이 직접 변형을 해주셔야 할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나서요. 오메가라고 하는 거에 있어서 얘도 있지만 뭐가 또 있냐면요. 오메가 세제곱이라고 하는 게 마이너스 1인 경우도 존재를 합니다. 얘 근또 오메가예요. 그럼 왜 오메가가 두 개냐? 오메가라고 하는 거는 허근에 대한 대표 명사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근, 알파, 베타, 감마가 있다. 얘네들 딱 정해진 게 아니잖아요. 그죠? 마찬가지로 오메가도 정해진 게 아니에요. 그냥 그때 다른 근이에요. 허근의 대표 명사다. 오메가라는 게. 알겠죠? 얘 넘기면은 x 플러스 1 곱하기에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라고 하는 게 0이다. 여기서의 한 허근이 되겠다라는 거야. 얘네들밖에 없을까? 다른 것도 있어. 뭐냐면은 x 세제곱이라고 하는 게 8이 되는 경우에 얘 넘어가게 되면은 x 마이너스 2 곱하기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4는 0이다. 여기서의 한 허근 또 오메가입니다. 그러면 마지막 이 정도는 나옵니다. 마이너스 8일 때 x 플러스 2 곱하기에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4라고 하는 게 0이다. 여기서의 근이 오메가입니다. 이 정도까지는 나와요. 근데 27까지는 조금 드물게 나오긴 합니다. 아시겠죠? 3의 세제곱은 조금 드물게 나오게 되겠다. 그래서 여기 있는 성질들 쭉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1025번 문제입니다. 자, 대표 문제인데요. 얘가 꽤나 좋은 문제예요. 계산력을 키우기 딱 좋은 문제거든요. 일단 x세제곱이 1이다 라는 거의 근이 오메가래요. 그러면 얘 보자마자 여러분들이 두 개를 적어 주셔야 돼요. 오메가 세제곱이라고 하는 건 1이다 라는 것과 다음
오메가 제곱 플러스 오메가 플러스 1은 0이다 라고 하는 거 이 두 개는 반드시 적고 시작하셔야 되겠다.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오메가 100제곱이라고 하는 거는 오메가 99제곱 곱하기 오메가입니다. 99제곱, 왜 99제곱일까? 세제곱에 대해서 거듭제곱이잖아요. 항상 1이거든요. 얘가 오메가입니다. 얘는 오메가 48제곱 곱하기 오메가 제곱이에요. 얘가 오메가 제곱이 되겠죠. 두 개를 더한 거 얼마냐? 얘 넘겨주면 마이너스 1이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오메가 플러스 오메가 바입니다. 두 근의 합이죠. 마이너스 1이죠. 다음 1 마이너스 오메가예요. 1 마이너스 오메가는 어디에 쓸까요?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이요.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은? 오메가 제곱. 그냥 오메가 제곱이요? 네. 아니에요. 오메가 파이. 얘 넘기면은 마이너스 오메가 마이너스 1이잖아요. 없어요. 그러면 얘는 어떻게 풀까요? 자, 이런 문제에서 있어서 여기서 있는 게 안 보이네? 어떡하지? 통분하세요. 분모가 다르잖아요. 통분을 하는 겁니다. 얘 통분하게 되면요. 1 마이너스 오메가 곱하기 1 마이너스 오메가 바 분의 오메가 마이너스 오메가의 오메가 바 플러스 오메가 파의 마이너스 오메가 바 얘가 되겠습니다. 얘 분모 전개하게 되면요. 1 마이너스의 오메가 플러스 오메가 바 플러스 오메가의 오메가 바가 되겠습니다. 다음 분모는 얘 동일하다라는 걸로 할게요. 두 근의 합, 두 근의 곱 나오죠. 그죠? 그래서 근계수로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1 마이너스 오메가 어떻게 구하지? 망했다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아시겠죠? 근계수로 통분시켜주면 나옵니다. 얘 마이너스 1 나오거든요.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오메가 제곱 더하기 오메가 제곱분의 1입니다. 쟤는 어떻게 구할 거냐? 일단 얘 꼴 보기 싫지 않아요? 분모에 오메가 제곱이 있으니까. 그럼 오메가 제곱을 어떻게 바꿀까? 마이너스 오메가 마이너스 1로 바꾸는 순간 진흙탕에 빠지는 거예요. 얘를요, 오메가를 분자 분모에다 곱해주면 오메가 세제곱분의 오메가잖아요. 즉 얘가 오메가랑 동일한 겁니다. 또는 여기에서 오메가 제곱으로 나눠서 오메가다 라고 구해도 되겠죠. 다음 여기는 오메가 제곱입니다. 얘 두 개 더하면은 얘 넘겨준 결과 마이너스 1이죠. 그래서 정답이 5번이다 라는 걸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얘 구하게 되면은 마이너스 1이잖아요. 마이너스 오메가 바입니다. 다음 얘요. 얘 바꾸게 되면 마이너스 오메가잖아요. 그죠? 좋아요. 7제곱이죠. 3제곱이 1이니까 그냥 얘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마이너스로 묶으면 두 근의 합 나오죠. 그죠? 1이 된다. 다른 값이죠. 이해되시죠? 이게 그냥 오메가예요. 여러분들 지금 충분히 잘하고 계시거든요. 이 정도만 하셔도 오메가 충분히 잘 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넘어갑니다. 자, 1031번 문제 2분 30초 드릴게요. 1031번 문제 2분 30초 안에 한번 풀어보시죠. 자, 봅시다. 일단 오메가 세제곱이라고 하는 게 1이다 라는 게 보이면은 여러분들 바로 하셔야 되는 거 두 개는 반드시 적어 놓으세요. 오메가 세제곱은 1이다 라는 거랑 오메가 제곱 플러스 오메가 플러스 1이라고 하는 게 0이다 라는 거 두 개는 반드시 꼭 적고 시작. 자, 그러면 첫 번째 있는 거 얘 오메가 세제곱으로 오메가 4제곱으로 다 뽑아주면은 얘 나오죠? 0이죠. 자, 그 다음에 오메가 제곱이라고 하는 거는 마이너스 오메가 마이너스 1이잖아요. 얘 첫 번째 있는 건 마이너스 1이죠. 자, 그 다음에 얘네들 오메가 바이 제곱 얘는 어떻게 구할까요? 오메가 파이 제곱. 그냥 전체에다 다 씌우죠. 다시. 전체에다 다 씌우죠. 전체에다가 다 씌운다고? 네. 그것보다 네. 오메가 바이 제곱도 오메가 플러스 1이 0이니까 오메가 바 제곱에서 오메가 바이 제곱이 마이너스 오메가 마이너스 1이니까 나누면 마이너스. 그렇죠. 여기다가 다 그냥 오메가 바를 다 씌워주는 거죠? 그죠? 그 말이었구나. 다 씌워준다는 게 그 말이었구나. 그래서 오메가 바 플러스 1이라고 하는 게 얘가 마이너스 오메가 바이 제곱이죠? 그죠? 그래서 얘 약분돼서 마이너스 1이 됩니다. 이해 맞죠? 자, 그 다음에 D급번이 문제죠. 이 문제는 D급번 때문에 낸 겁니다. 얘는 어떻게 구할까?
자, D급본 보시게 되면요. 여기에 있는 거 오메가 4제곱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얘부터 오메가 플러스 1의 4제곱에 대해서 얘를 n제곱을 한 거죠. 다음 얘는 오메가 4제곱이라고 하는 거에 있어서 n제곱을 한 거고요.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겠죠? 그죠? 자, 그리고 오메가 플러스 1이라고 하는 거 얘는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이잖아요. 그래서 얘를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의 4제곱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오메가 4제곱이라고 하는 거는 오메가 세제곱이 1이기 때문에 얘는 오메가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저기 있는 이 식이요 바뀝니다. 오메가 제곱의 4제곱이니까 마이너스 부호는 사라지고요. 오메가 8제곱의 n제곱이죠. 다음 플러스 오메가의 n제곱 플러스 1은 0이다 라는 식이 나오죠. 다음 오메가 8제곱이라고 하는 거는 뭐가 될까요? 오메가 제곱을 그렇죠. 오메가 제곱이 되기 때문에 얘는 오메가의 2n제곱 플러스 오메가의 n제곱 플러스 1은 0이다 라는 걸로 정해집니다. 이해되세요? 자, 그 다음은 어떻게 풀까? 얘를요 t라고 한번 치환을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t제곱에 플러스 t 플러스 1은 0이다라는 식이 나오죠? 얘 뭐가 돼야 돼? 오메가랑 동일한 게 돼야 되지 않아? 얘가 저기 있는 식이랑 동일한 거잖아. t라고 하는 것 자체가 오메가라고 하는 게 되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이해되세요? 자, 그럼 t라고 한 거 오메가의 n제곱이라고 하는 게 오메가랑 동일하게 된다라는 거야. 얘가 되기 위해서 n 값은 3의 배수에다가 1을 더한 거겠죠. 그죠? 그러면 1 가능하고 4 가능하고 7 가능하고 어디까지 가능해요? 80? 8. 88. 총 몇 개죠? 30. 30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D급번이 틀렸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여기에 있는 이 스킬, 얘로 가는 이 과정이요. 얘 과정을 잘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고난도에서는 얘가 좀 자주 나와요. 이해되시죠? 좋습니다. 넘어갈게요. 다음. 자, 그 다음은 오메가의 계산이 나옵니다. 오메가의 계산, 별다른 거 없고요. 문제를 풀다 보면은 실제로 오메가라고 하는 거를 계산을 해야 될 때가 나와요. 그래서 x 세제곱은 1이다. 여기에서의 오메가 값은요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i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x 세제곱은 마이너스 1이다. 여기서의 오메가 값은요 2분의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i가 되겠습니다. 얘 그냥 근해 공식으로 찾아주시면 돼요. 그래서 얘 나오면은 세제곱하면은 1이겠다. 세제곱하면은 마이너스 1이겠다. 눈치채셔야 돼요. 이해죠? 마이너스 1이잖아요. 세제곱하면은 1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세제곱들 다 빼서 계산을 하면 된다라는 거죠. 자, 얘를요, 우리 저번 직전 시간에 친구들이 풀었던 문제인데 좀 괜찮았던 문제가 있어요. 자, 얘 문제 한번 보실까요? 직전반에서 있었던 문제인데 얘 오메가 대입하면은 1이죠. 오메가 세제곱이 1이잖아요. 이 식을 다 바꾸게 되면은 얘는 오메가 마이너스 얘는 오메가 제곱 얘는 1. 얘를 제곱하게 되면은 음수래요. 그러면은 여기 안에 들어갈 게 뭐예요? 뭐가 돼야 돼요? 허수. 허수? 아니에요. 정확하게 말해야죠. 순허수가 돼야 돼요. 그냥 허수가 되면 실수 부분이 포함돼도 괜찮잖아요. 근데 그러면 안 돼요. 얘는 순허수여야만 합니다. 순허수여야만 한다. 자, 그러면 여기 있는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이라고 하는 거 얘 자체가요 오메가 플러스 1이랑 동일한 거잖아요.
따라서 2 오메가 플러스 2 플러스 a라고 하는 거의 제곱이 되겠다라는 거야. 그죠? 자, 얘가 순허수가 되어야 돼. 오메가가 뭐야?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i거든. 그래서 2를 곱해서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i 플러스 2 플러스 a의 제곱이 0보다 작아야 된다. 실수 부분이 사라져야 된다는 뜻이야. 실수 부분 얘야. a라고 하는 건 마이너스 1이지. 이렇게 구하는 방법이 있다는 거야. 그래서 오메가라고 하는 거를 실제로 값을 집어넣어서 찾아줘야 되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근해 공식을 통해서 오메가를 찾는 거 필요합니다. 자, 넘어갈게요. 왜 이렇게 넘어왔니? 몇 페이지지? 깜짝이야. 몇 페이지죠? 181? 자, 그래서 계산은 그 정도로만 보시면 되고요. 유형 18번 보게 되시면은 이제 x 세제곱이라고 하는 게 마이너스 1일 때입니다. 얘 다 했었죠? 대표 문제는 그냥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뒤에 있는 1046번 문제. 얘 한번 풀어보실게요. 1046번 한번 풀어보실게요. 자, 1046번입니다. 자, 얘 한번 볼게요. 얘 어떤 거죠, 얘는? x 플러스 1이요. x 세제곱이 얼마짜리예요? x 제곱이 플러스 1이요. 아, 마이너스 1이에요. 마이너스 1인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 규칙을 찾아야 됩니다. 자, 보세요. 우리가 얘 모양을 만들 수가 있잖아요. 오메가라고 하는 거를 넣게 되면 오메가 제곱 마이너스 오메가 플러스 1은 0이잖아요. 오메가로 나눕니다. 나누면은 오메가 마이너스 1 플러스 오메가 분의 1이라고 하는 게 0이잖아요. 따라서 여기에서 오메가 플러스 오메가 분의 1이라고 하는 게 1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여기까지는 괜찮죠. 그래서 얘는 1이 되겠다라는 거고요. 다음 오메가 제곱 더하기 오메가 제곱 분의 1입니다. 그러면 쟤는 어떻게 만들까? 저 제곱해서. 변형 공식이죠. 그죠? 자, 그래서 얘를 제곱하게 되면 오메가 제곱 플러스 오메가 분의 1 플러스 2가 되고 얘가 1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1이 된다라는 것으로 계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세제곱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1 되면서 마이너스 2가 되겠죠. 맞나요? 자, 그 다음부터가 좀 중요하죠. 이 다음부터가 좀 중요합니다. 4제곱은 어떻게 될까요? 오메가 4제곱이요. 오메가 제곱을 얘가 되겠죠. 그죠? 자, 근데 어차피 제곱이 되니까 여기는 마이너스 부호는 의미가 없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얘 안에 있는 거랑 얘 계산한 거랑 똑같아진다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제곱 하게 되면 1 플러스 1 플러스 4입니다. 그 다음 얘도 1이죠. 그죠? 그 다음에 있는 거 오메가 제곱이잖아요. 그죠? 오메가 5제곱이잖아요. 그러면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분의 1 얘를 제곱한 거잖아요. 또 제곱이라서 부호는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똑같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이해되세요? 자, 우리 복소수 할 때, 거듭 제곱할 때 몇 개 사이클로 돌았던 거 기억나죠? 얘도 사이클 돌아요. 오메가라고 하는 것도 1제곱, 2제곱, 3제곱으로 사이클이 돌아요. 얘도 약간 그 복소수처럼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얘네들 3개씩 묶여져서 6이 되는 겁니다. 어디까지? 오메가 18까지. 그렇죠. 그러면 총 6개의 세트가 있다, 그지? 66, 36. 에다가 1 더하기 1이니까 38이죠. 그래서 정답이 3번이 된다라는 걸로
계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괜찮은 문제예요. 좋아요. 자, 넘어갑니다. 그 다음은 활용 문제 보시게 되면은 활용 문제라고 해서 별 다른 거 없고요. 1047번 문제를 같이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가 왜 활용이냐? 오메가 세제곱이 얼마야 지금? 1이랑 마이너스 1이 아니야. 8이 나왔어. 그렇기 때문에 활용 문제야. 쟤를 넘겨서 인수분해하게 되면 x-2 곱하기에 x제곱에 플러스 2x 플러스 4라고 하는 게 0이다. 얘 인수분해 잘해야 돼. 이거 틀린 이유가 인수분해 못해서 그래. 인수분해 공식 기억나? 얘 어떻게 했어? a 플러스 a 마이너스 b 곱하기 a제곱 플러스 ab 플러스 b제곱이지. 얘를 잘 적용을 해야 돼. 지금 a 자리에 들어갈 거 x, b 자리에 들어갈 거 2잖아. 그지? 그래서 이거 인수분해를 못해서 틀리는 경우가 많아요. 자, 넘어갑니다. 여기서 허근이니까 여기서 오메가가 나오겠다. 그지? 오메가 대입하게 되면은 오메가 제곱 더하기 2 오메가 더하기 4는 0 맞습니다. 자, 그 다음은요. 오메가 플러스 오메가 바라고 하는 게 마이너스 2고요. 오메가 곱하기 오메가 바라고 하는 게 4죠. 근계수를 통해서 구할 수가 있고요. 오메가 바라고 하는 거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오메가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에 있는 2 오메가 더하기 4라고 하는 거는 마이너스 2 오메가 바와 동일하겠죠. 그죠? 얘 넘기게 되면은 오메가 제곱이라고 하는 거는 2 오메가 바와 동일합니다. 여기서 켤레를 해주게 되면 얘도 맞겠죠. 다음 디귿번 오메가 제곱 더하기 4라고 하는 거는 얘 넘어가서 마이너스 2 오메가잖아요. 그 다음에 오메가 바의 제곱이다. 얘 양변 곱하게 되면 오메가 바의 제곱이 2 오메가냐 라는 거잖아. 그지? 켤레 해주게 되면 구해놨던 거 또 나오죠. 그죠? 그래서 디귿번도 맞죠. 자, 그 다음에 오메가 세제곱은 이제 8이에요. 여기서 실수를 많이 해. 오메가 세제곱은 1이다. 이게 너무 머릿속에 강력해서 얘 8을 안 집어넣거든? 그러면 틀리는 거야. 자, 그러면 오메가 세제곱이 8이니까 얘는 그냥 오메가죠. 그 다음에 플러스 오메가 분의 4라고 하는 게 마이너스 2냐. 양변에 오메가를 곱해서 정리해주면 이런 식이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1번도 맞습니다. 정답 5번인 거죠. 그래서 세제곱이 8, 27 이런 게 나와도 그냥 인수분해를 통해서 다 구해주시라는 말씀입니다. 아시겠죠? 넘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활용 문제입니다. 활용 문제는 우리 교육청 문제 한번 풀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1054번 문제입니다. 한번 풀어보시죠. 얘는 3분 드릴게요. 자, 이런 게 11월 29번이잖아요. 킬로문항입니다. 4점짜리예요. 시간 많이 걸리고 특히 그래프나 모양이 들어갔다? 잘 발견하기 힘듭니다. 그리고 원이 들어갔잖아요. 여러분들이 제일 못하는 겁니다. 물론 2학기 때 원의 방정식이라는 걸 배우긴 합니다만 원의 방정식은 들어가는 건 아니거든요. 자, 한번 잘 보세요. 자, 여기 있는 이 그림에서요. 지금 AD라고 하는 거 길이가 4입니다. 그리고 CD를 지름으로 하는 등변 사다리꼴이거든요. 얘도 지름이고 얘도 지름이라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에 원이라고 하는 거 제일 중요한 건 원의 중심이거든요. 그럼 이만큼의 길이가 반지름 R, 이만큼의 길이가 반지름 R이라고 해봅시다. 그리고 여기도 중심이 있을 거잖아. 근데 이 두 개의 원이요. 딱 한 점에서 접하고 있어요. 얘를 쭉 그어주면요. 얘 이만큼의 길이가 반지름 R이 되는 겁니다. 이해돼요? 그리고 등변 사다리꼴이기 때문에 이 성질에 의해서 얘를 정확하게 반으로 나눈 거. 얘가 2잖아요. 잘 보세요. 이제 여기 D라고 하는 이 특별한 점에서요. 밑으로 쭉 그어줄 겁니다. 그러면 얘가 R이고 이만큼의 길이는 R-2가 되겠죠. 그죠? 자, 다음 얘 길이가 R이고요. 얘 길이가 2R이에요. 얘 길이가 R-2고요. 얘 길이는 얼마일까요? 그렇지. 닮음이죠? 2R-4입니다.
좋아요. 자, 마찬가지로 얘도 이렇게 그어주면요. 여기가 2R-4가 되겠죠. 그리고 여기에 있는 이만큼은 2고 이만큼 또 2잖아요. 자, 여기 전체는 2R입니다. 일단 넓이부터 한번 구해볼까요? 넓이는 어떻게 구하면 좋을까나? 이만큼의 넓이, 이만큼의 넓이, 이만큼의 넓이를 구해주시면 되겠죠. 그죠? 자, 근데 여기 있는 게 생각보다 그렇게 쉽진 않아요. 얘 피타고라스로 해서 좀 복잡해지거든요. 얘를 피타고라스 공식으로 적게 되면 얘 높이가 나와요. 루트 씌우게 되면요. 루트 16R 마이너스 16이라고 하는 높이가 나오게 됩니다. 이해되세요? 자, 그러면 여기에 넓이들 다 구하게 되면은 S라고 하는 게 2R-4 곱하기에 아니 더하기에 그냥 이렇게 합시다. 얘 사다리꼴이잖아요. 윗변 더하기 밑변 그러면은 얘 더하게 되면은 4R-4거든요. 플러스 윗변 4죠. 여기다가 2분의 1을 곱해주고 높이까지 곱해주는 겁니다. 얘가 넓이에요. 그 다음은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게 8L이거든요. 반지름을 8배 한 거예요. 밑에다가 적을까? 자, 둘레는요. 2R, 얘 4R-4, 4거든요. 8R이 되겠죠. 그죠? 얘는 64R이라고 하는 게 되겠습니다. 자, 이제 얘 약분시키고 다 약분 좀 시켜볼게요. 2. 얘는 그냥 두고. 자, 그러면은 S제곱이라고 하는 것도 구해줘야 되겠죠. 문제에 나와 있는 거는 S제곱이잖아요. 2R 곱하기 얘입니다. 4R 제곱에 16R-16이라고 하는 게 S제곱이 된다. 두 개를 더했더니 6720이 된다. 자, 그러면 얘네들 전부 다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64R 세제곱 마이너스 64R 제곱 플러스 64R 이라고 하는 게 6720이 된다는 겁니다. 64로 전부 다 약분이 돼요. R 세제곱 마이너스 R 제곱 플러스 R 마이너스에 105는 0이다 라는 걸로 계산이 돼요. 놀랍게도요, 얘 5 집어넣으면 인수분해가 돼요. 그래서 R이라고 하는 거는 5라고 구해집니다. 나머지에서는 허근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R이라고 하는 게 5라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거는 BD의 길이의 제곱이에요. 자, 이제 여기에 BD라고 하는 이 길이를 구할 거거든요. 얘는 어떻게 구하면 좋을까? 뒤에서 수선 드린 거 같아요. 그렇죠. 얘 길이랑 얘 길이 가지고 피타고라스 공식으로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 구하게 되면은 얼마가 나와요. 계산은 직접 해보시는 걸로. 해줄까? 164? 얘가 10? 얘는 얼마지? 18? 얘가 18이 나온다고? 높이 8이니까. 얘 8이잖아. 만약에 그러면은 164. 5, 4, 164, 루트 164인데 제곱하라고 하니까 164가 나오겠네? 어쨌든 이렇게 푸는 문제입니다. 쉽지 않죠? 그죠? 표정이 아이씨 이런 걸 풀라고? 라는 표정인데 좋아요. 자, 이제 넘어갈게요. 연립 2차 방정식입니다. 자, 이제는 쉬워요. 지금 저게 어려운 거였고 이제는 쉬워요.
자, 연립 2차 방정식이라고 하는 거, 얘는 여러 가지 모양이 있는데요. 1차, 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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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합, 곱으로 나타낸 꼴이 있습니다. 일단 1차, 2차는요. 여기 있는 이 1차식을요. 하나의 문자에 대해서 바꿔준 다음에 대입을 해줄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다가 밑줄 그어주시면 x 또는 y에 대해서 정의를 하고요. 그 다음에 얘를 정의한 거를 2차 방정식에다가 대입을 할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2차식을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해를 구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얘도 간단합니다. 자, 여기서 문제 볼 거, 대표 문제 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얘도 나올 가능성 충분히 있죠. 1번 문제, 2번 문제. 자, 얘 y에 대해서 정의하게 되면요. y라고 하는 게 마이너스 x 플러스 마이너스 3이 되겠다. 그래서 여기 밑에 있는 2차식에다가 대입을 해서 문제 풀어주시면 돼요.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3의 제곱은 5다. 이제 왜 마이너스 없앴는지 안 해도 되겠죠? 제곱이니까 필요 없습니다. 다 제곱하게 되면은 이 x제곱 플러스 6x 플러스 9인데 얘 넘어가면서 플러스 4는 0입니다. 2로 약분해서 x값, y값 구해주시면 되겠죠. 다 구하게 되면은 얘는 뭐 4라고 하는 답이 나올 겁니다. 왜요? 근계수 때문이야. 그죠? 여기서의 하나의 근이 알파, 하나의 근이 베타니까요. 두 근의 곱의 제곱이니까 두 근의 곱 2의 제곱 4가 되는 겁니다. 좋아요. 넘어갑시다. 자, 그 다음은 1063번을 볼 텐데 얘가 뭐냐면요. 합과 곱으로 주어진 거예요. 자, 합과 곱으로 주어졌을 때 가장 기본은요. 여기에 있는 두 개의 합을 U, 두 개의 곱을 V라고 하는 걸로 치환해서 문제를 푸는 거예요. 자, 근데 결론적으로는 얘를 어떻게 풀 거냐? X랑 Y를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거잖아. 각각에 대한 답이 존재해요. 근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 이 X랑 Y라고 하는 거를 근이라고 생각해봐. 얘 두 근의 합이고 얘는 두 근의 곱이야. 그러면 여기에서 방정식 하나를 적을 수가 있겠다. x제곱 마이너스 7x 플러스 12는 0. 얘에서의 두 개의 근이 x와 y가 된다는 겁니다. 인수분해가 되죠? 그죠? x라고 하는 거는 3이거나 4면은 되겠죠. 각각들을 정확하게 구하라는 이런 말이 없으면은 뭐 그냥 아무거나 대입해도 다 만족을 할 겁니다. 자, 알파라고 하는 게 3이겠죠? 베타라고 하는 게 4겠습니다. 9 마이너스 16 되면서 마이너스 7이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두 개의 합, 두 개의 곱으로 나왔을 때 가장 기본적인 거는 치환하는 거긴 한데 근계수로도 생각을 해줘라. 넘어갑시다. 자, 그 뒤에 1068번 문제를 한번 같이 보시죠. 얘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얘 3분 또 많아요. 2분 시작. 자, 1068번입니다. 두 개의 합과 두 개의 곱으로 나타내져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a 플러스 y라고 하는 거를 a라고 두고요. xy라고 하는 거를 b라고 한번 더 보겠습니다. 밑에 있는 거는 xy로 뽑아내면 얘가 a, b라고 하는 게 되겠다. 그죠? 그래서 a 플러스 b라고 하는 게 11이고 여기다 적을까? a, b라고 하는 게 30이 된다라는 거야. 두 근의 합, 두 근의 곱이지. 얘를 또 근계수로 바꿔줄 수가 있어. x제곱 마이너스 11x 플러스 30이라고 하는 게 0이야. 그지?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인수분해에서 x라고 하는 게 5가 되거나 6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걸로 구하겠네. 그러면 여기서의 a가 5, b가 6 또는 그 반대가 돼도 되겠지. 첫 번째 경우부터 한번 살펴보자. a가 5일 때야 x 플러스 y가 5일 때 xy가 6이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경우에서는 x 플러스 y가 6일 때 xy가 5일 때야. 되니? 얘도 마찬가지로 또 근의 합, 근의 곱으로 생각할 수가 있잖아. 여기에서 풀게 되면은 x제곱에 마이너스 5x
플러스 6이라고 하는 게 0이 되는 거야. 그럼 여기서 나오는 x 값이 2 또는 3이겠지? 맞니? 그러면 x, y라고 하는 순서쌍을 살펴보게 된다면 2, 3이 되거나 또는 3, 2가 가능하겠다라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근계수를 통해서 x제곱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5는 0이, 아니 플러스 5는 0이다. 얘가 되고요. x라고 구해지는 거는 1 또는 5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순서쌍을 또 구하게 되면 1,5가 되거나 5,1이 된다라는 걸로 구할 수가 있겠네. 자, 그래서 여기 있는 이 좌표들을 좌표 평면상에서 그려보게 되면 1,5, 2,3, 3,2, 5,1. 예? 예. 어쨌든 되게 특이한 애가 나오게 돼요. 넓이 귀찮아서 스킵하겠습니다. 얘 삼각형 만들고 뭐 여기서 빼주면 되겠죠. 그래서 얘는 일단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두 개의 합과 곱으로 주어져 있다면 근계수를 통해서 나타낼 수가 있다는 거, 그것만 한번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얘 넓이 구하는 것까지는 뭐 해보시고 넓이 귀찮으면 넘어가세요. 좌표들만 구해도 되겠습니다. 자, 잠깐 쉬었다가 진행하도록 하시죠. 자, 이제 유형 23번입니다. 23번 보시게 되면은 회의 조건이 주어졌을 때 연립 2차 방정식입니다. 얘 뭐냐면요. 연립이 돼 있는데 만약에 한 근이 주어졌다. 한 근만 가진다. 또는 서로 다른 두 근이 있다. 근이 없다. 할 수가 있잖아요. 그게 뭐냐면은 1차식이랑 2차식으로 연립이 돼 있어요. 얘 푸는 방법은 딱 정해져 있었잖아요. 한 문자에 대해서 정리한 다음에 여기다가 대입해 주는 거였다. 그지? 그러면 여기에 2차 방정식이 하나 나오잖아요. 하나의 근만 가진다? 그럼 여기에 있는 이 2차 방정식이 판별식이 0이다 라는 걸로 구해주시면 돼요. 그러면은 여기에 공통된 x라고 하는 문자가 하나가 나오겠죠. x가 하나면은 y가 하나겠죠. 그죠? 서로 다른 두 개의 근을 가진다라고 하면, 두 쌍의 근을 가진다라고 하면은 판별식 d가 0보다 더 크면은 가능하겠죠. x 두 개니까 y도 두 개가 나올 겁니다. 만약에 근이 없다라고 한다면 판별식이 0보다 작으면 되는 거겠죠. 그죠? 간단합니다. 자, 그래서 1070번 얘 대표 문제만 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1차식이랑 2차식이랑 연립이 돼 있다, 그지? 그러면 1차식을 먼저 정리한 다음에 2차식에다가 넣어줄 거야. 자, 여기 있는 거 x로 정리하는 게 편하겠니? y로 정리하는 게 편하겠니? 그치, y로 정리하는 게 편할 겁니다. 자, 마이너스 y라고 하는 거는 2x 마이너스 k라고 정리를 할게요. 그래서 여기 자리에다가 얘를 집어넣는 겁니다. 2x 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k 마이너스 3이라고 하는 게 0이 되겠다, 그지? 자, 오직 한 쌍의 해만 가진대요. 그럼 x가 단 하나라는 뜻. 그래서 얘 판별식 d라고 하는 게 0이면 되겠습니다. 짝수니까 절반 1 빼기 2 곱하기에 이게 마이너스니까 그냥 플러스로 고칠게요. k 플러스 3이라고 하는 게 0이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k라고 하는 값 마이너스 2분의 7 되면 되겠다. 1번이 정답이죠. 간단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거 보게 되시면은 밑에 있는 거 문제만 읽고 넘어갈게요. 해가 존재하지 않는다. 판별식이 0보다 작다라고 해주시면 되겠죠. 그죠? 자, 그 다음은 넘어갈게요. 자, 활용으로 넘어갑니다. 자, 활용도 뭐 그렇게 복잡한 거 없을 거고요. 그냥 문제 쭉 풀어보시면 되겠고요. 1083번 이 문제를 한번 같이 보는 걸로 하시죠. 자, 활용 문제니까 한번 직접 한번 풀어보시죠. 3분 드리도록 할게요. 얘 딱 보자마자 아, 뭐겠구나 라는 느낌은 오셔야 될 겁니다. 각이 똑같네요. 자, 1083번 문제입니다. 얘 딱 문제 보자마자 어떤 거 써야 되겠다라는 거 느낌 오시나? 그렇죠. 닮음이요. 닮음이죠. 이 각이 두 개가 똑같기 때문에 닮음이라고 하는 거를 이용을 할 겁니다. 자, AC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A라고 한번 떠볼까요? 그러면 CD라고 하는 거를 A 플러스 1이라고 하는 걸로 계산이 가능할 거잖아요. 자, 그리고 여기 있는 A, B라고 하는 거를 B라고 두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비례식 8대 6이라고 하는 거는 네. B 대 A가 되겠죠. 자, 그래서 6B라고 하는 게 8A가 되기 때문에 B라고 하는 거는 3분의 4A가 되겠다라는 걸로 계산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B 대신에 3분의 4A를 사용을 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또 비례식 쓸 수 있는 게 있죠. 밑에 있는 변 3분의 4A 대 6이라고 하는 거, 얘는요 A 플러스 9대 A라고 하는 걸로 계산이 가능하죠. 6A 얘 계산을 할 겁니다. 6A라고 하는 거는 3분의 4A 제곱. 네, 여기 플러스 54 얘가 있죠. 자, 그래서 양변을 2분의 3으로 곱해주면 되겠네요. 그러면 2A 제곱 얘가 마이너스 3A가 될 거고, 얘는 넘어가면은 마이너스 81이 되겠네. 이런 식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A라고 하는 값 구하면은 9 나오나요? 12요? 12예요? 그래요? 그렇군요. 그래서 A라고 하는 게 아닌데? 9 나오는데? 10 나와가지고. A랑 그냥 바꿨어. 얘 9다. 미안. 어쨌든 여기 있는 A라고 하는 게 9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가 10이 되고요. 이만큼 길이가 18이고요. 얘가 9고요. 얘는 12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 더하게 되면 39라고 하는 둘레의 길이가 나오겠죠. 자, 넘어갑니다. 자, 지금까지는 1차식과 2차식을 봤잖아요. 이제 2차식이랑 2차식입니다. 2차식, 2차식 푸는 방법은요, 간단하게 생긴 2차식부터 먼저 푸는 겁니다. 그래서 2차식에 대해서 두 개 x와 y라고 하는 문자를 관계식을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그 밑에 있는 2차식에다가 대입해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돼요. 대표 문제만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딱 봐도 위에 있는 게 인수분해 돼서 깔끔하게 나온다라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여기 위에 있는 식 인수분해를 해보면요, x-y 4y 곱하기에 x 플러스 y라고 하는 게 0이다 라는 식으로 계산이 되겠죠. 자, 얘가 만족되기 위해서 먼저 첫 번째를 얘라고 생각하고 두 번째를 얘라고 생각한다면, 첫 번째로는 x가 4y일 때 보는 거고, 두 번째에서는 x가 마이너스 y일 때를 보는 겁니다. 자, 첫 번째 경우에 x자리에 밑에다가 대입하게 되면은 33y제곱이라고 하는 게 33이 돼서요, y라고 하는 게 플러스 마이너스 1이 됩니다. 1일 때 1,4, 4,1. 그 다음에 y가 마이너스 1이라고 한다면 마이너스 4, 마이너스 1 얘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x가 마이너스 y일 때입니다. 그러면 y제곱이라고 하는 게 3y제곱이라고 하는 게 33이 되면서 y라고 하는 거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1이 되겠습니다. 루트 11, 마이너스 루트 11이 나오겠고요. 마이너스 루트 11, 루트 11이 나오겠습니다. 자, x, y의 최대값이잖아요. 그죠? 얘 마이너스 11, 마이너스 11, 얘 4, 얘 4입니다. 최대값 4가 나오겠죠. 그죠? 넘어갑니다. 얘는 좀 간단해서 단순 연습 좀 해주시면 돼요. 알겠죠? 계산 연습을 좀 많이 해주시면 돼요. 얘 절대 근데 소홀히 하지는 마세요. 아시겠죠? 이거 반드시 실수 나와요. 꼼꼼하게 푸셔야 돼요. 알겠죠? 이제 정확성을 좀 높이면서 속력까지 좀 높여야 될 식입니다. 자, 그 다음은 공통근을 갖는 방정식입니다. 자, 두 개의 식이 공통근을 갖는다. 얘 정말 간단해요. 왜냐면은 이 식을 그냥 연립하는 거거든요. 대표 문제 한번 보시죠. 1093번입니다. 오직 하나의 공통근을 가진다. 자, 그러면 어쨌든 근이니까 우리가 알파라고 하는 근을 가진다라고 생각해 볼게요. 여기다 대입하게 되면은 알파 제곱 플러스 A 알파 플러스 B라고 하는 게 0이 되고요. 뒤에 있는 식에다가
대입해주면은 알파제곱 플러스 B알파 플러스 A라고 하는 게 0이 된다라는 걸로 구할 수가 있죠. 그죠? 자, 그리고 나서 이 연립을 해줄 겁니다. 위에서 밑에 있는 식을 빼주게 되면요. A-B의 알파 플러스 B-A라고 하는 게 0이 된다라는 걸로 계산이 돼요. 그러면 이제 A-B로 묶어냅니다. A-B로 묶어내서요. 알파-1이라고 하는 게 0이 된다라는 걸로 계산이 가능하죠. 자, 첫 번째 A라고 하는 거랑 B라고 하는 거랑 같은 경우예요. 다음 두 번째 알파라고 하는 게 1일 때입니다. 자, 잘 봐요. 알파라고 하는 거랑 A랑 B랑 똑같아요. 얘 A, 얘 A죠. 그죠? 얘 A, 얘 A죠. 그러면 두 개의 식이 똑같아져 버려요. 2차 식이니까 근이 두 개가 나올 거잖아요. 중근 아니잖아요. 그래서 서로 다른 하나의 근이 아니에요. A랑 B랑 같아져 버리면 두 개의 식이 똑같기 때문에 두 개의 근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 나왔네요. 네, 감사합니다. 어쨌든 이 조건이 없어도 얘가 안 되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 다음 얘 알파가 1일 때가 되겠다라는 거야. 그럼 여기다가 1 대입해주면 A 더하기 B라고 하는 거는 마이너스 1이라고 구해지겠죠? 그죠? 자, 그래서 얘 오직 하나의 근을 갖는다. 의미 없습니다. 대입해서 구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넘어갑니다. 다음 28번 유형. 자, 오늘 볼 거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유형이 되겠고요. 실수 조건의 부정방정식입니다. 혹시 부정방정식이라고 하는 게 뭔지 아시나요? 부정방정식은요, 조건이 주어지지 않으면 근이 무한대가 나오는 거예요. 근이 무한대로 나오는데 우리가 조건 하나만 딱 걸어주는 순간 답이 하나만 나온다라는 거예요. 약간 좀 삼천포로 빠지자면 양자역학 같은 거예요. 지금 우리는 어떤 상태인지 모르는데 딱 하나만 상황을 정해준다면 답이 나오게 되는 거거든요. 어쨌든 흥미롭죠? 물리가 재밌어요. 자, 어쨌든 1102번 문제 얘를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얘를 만족시키는 두 실수 x, y에 대해서 x 플러스 y라고 하는 거를 구하래요. 자, 얘 간단해요. 보시죠. 뭔가 얘 보면은 만들고 싶은 게 있지 않아? 뭔가 얘를 보면은 만들고 싶은 게 있지 않아? 완전 제곱식이야. 자, 그래서 얘네들을 완전 제곱식으로 x-2y의 제곱 플러스 y 플러스 1의 제곱은 0이다 라는 걸로 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떤 거 제곱 더하기 어떤 거 제곱은 0이다. 얘네들이 0보다 크거나 같기 때문에 0이 되기 위해서는 둘 다 0, 0이 되어야 되겠다. y라고 하는 게 마이너스 1이죠. y가 마이너스 1 되면서 여기 x라고 하는 게 마이너스 2가 되겠다라는 걸로 계산이 됩니다. 두 개 더하면은 마이너스 3이겠죠. 끝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방정식에 대한 이야기고요. 다음 시간에는 부등식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문제가 되는데 뒤에 서술형 기출 1등급 문제 다 푸세요. 그리고 나서 모르는 거 있으면 질문을 받아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진도는 여기까지입니다.